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공통조상으로 여겨지는 하이델베르크인은 70만 년 전쯤 아프리카에 등장해 유럽과 아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은 호모 에렉투스보다 두뇌 용량이 향상되고 근 골격이 더 우람한 강인한 사냥꾼으로 각 대륙에 퍼져 있던 기존 호모 에렉투스를 빠르게 대체 흡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유골 분포를 살펴보면 60만 년 전 에티오피아 보도 두개골을 시작으로 50만 년 전 탄자니아 운두투, 남아프리카 살다냐, 독일 마우어 턱뼈, 40만 년 전 스페인 아타푸에르카, 프랑스 아라고, 30만 년 전 잠비아 카브에, 25만 년 전 이스라엘 주티에, 그리스 페트라로나, 인도 나르마다, 중국 다리인, 요동반도의 진유산인, 15만 년 전 중국 마바인, 하얼빈의 드래곤맨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두개골 형태는 대륙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하나의 단일 종명으로 묶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다만 하이델베르크인의 개념은 복잡하게 엉클어진 인류 진화의 계통도를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을 상징하는 표준 모델 화석인 카브의 두개골은 잠비아 로디지아의 브로크닐 광산에서 발견되었으며 강렬한 눈썹 윤기와 후두부 돌출 때문에 처음엔 아프리카의 네안데르탈인으로 불렸습니다. 카브의 남성이 생존했던 30만 년 전은 인류 진화 역사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커다란 아슐리안 석기를 즐겨 사용했던 전기 구석기 시대가 마침표를 찍고 작고 실용적인 느발라 석기의 중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30만 년 전입니다. 매우 원시적인 남아프리카의 호모 날레디와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의 호빗, 알려지지 않은 후기 호모 에렉투스 잔존 그룹들이 이 시대에 생존하고 있었으며, 유라시아 대륙은 크게 유럽의 네안데르탈인과 아시아의 데니소바인으로 양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하이델베르크 일부 그룹이 초창기 현생 인류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 또한 바로 30만 년 전입니다. 원시 고대인들과 차별화된 현생 인류의 신체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 학자들은 아나토미칼 모던 휴먼, 해부학적 현대인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해부학적 현대인은 수직에 가까운 넓은 이마와 줄어든 아나상 윤기, 얇은 두개골 두께가 주요 특징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듯 두개골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고차원의 추상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전담하는 전두엽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지능은 향상되었습니다. 불을 사용해 식물성 섬유질과 질긴 고기 재료를 부드럽게 요리해 먹으면서 턱과 치아 크기는 감소하고 돌출된 입은 평평해졌습니다. 구강 구조의 변화는 소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 능력 발달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강인하고 두툼한 뼈대 근육질 체형에서 장거리 달리기 사냥법에 특화된 날씬하고 가벼운 체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힘이 센 투박한 개체보다 지능 및 협동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이 더 뛰어난 개체가 살아남는 자연선택이 작용하면서 이러한 신체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초창기 해부학적 현대인의 유골은 매우 희귀하지만 하이델베르크인에서 현대인으로의 변화 과정을 증명하는 중간형 화석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고일 유학자 크리스 스트링거와 장자크 허블리는 해부학적 현대인의 최초 모델로 30만 년 전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제벨 이르우드 두개골을 제시합니다. 석회암 동굴벽에서 발견된 제벨 이르우드 두개골은 두꺼운 아나상 윤기와 주변의 누발라 석기 때문에 처음엔 아프리카 북부에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으로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를 통해 높고 둥근 이마와 평평한 얼굴의 현생인류 특징이 혼재된 것을 확인하고 해부학적 현대인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당시 사하라 사막은 강과 호수, 대초원이 펼쳐진 환경이었으며 제벨 이르우드 두개골은 원시 현생인류가 북부 아프리카까지 넓게 흩어져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모로코의 반대편,
남아공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 플로리스바드 두개골 또한 중간형 화석에 해당됩니다. 제벨 이르우드 두개골보다 이마가 약간 더 넓어지고 아나상 융기가 감소하여 현대인에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20만 년 전 오모퀴비시 두개골은 에티오피아 남부 오모강 근처에서 리처드 리키와 그의 동료 카메와 킴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오모 1번은 넓은 이마와 둥근 정수리, 작은 치아를 가지고 있어 해부학적 현대인의 범주에 속합니다. 반면에 오모 2번은 고전적 하이델베르크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시기의 지층에서 두 개의 상이한 두개골이 함께 발견된 것은 하이델베르크인에서 현생 인류로의 점진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모 유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에티오피아 헤르토 유적에서는 16만 년 전 초기 현생 인류의 화석 3개체와 다수의 르발로아 석기들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매우 건조하지만 과거에는 하마와 물소, 버팔로가 번성했던 습한 기후였습니다. 헤르토맨 혹은 호모이달투로 불리는 30대 초반의 남성 두개골은 넓은 이마와 둥근 정수리, 1450cc의 현대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아나상 융기와 커다란 상악의 원시적 특징들이 남아있습니다. 1976년 탄자니아 올두바이 협곡에서 메리 리키에 의해 발견된 12만 년 전 은갈로바 두개골 또한 호모 1번과 유사한 중간형 두개골 형태를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탄자니아의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32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부터 16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투르카나 소년, 60만 년 전 하이델베르크 보도 두개골, 초기 현생 인류인 20만 년 전 호모 1번과 16만 년 전 헤르토맨, 12만 년 전 은갈로바까지 인류 진화 과정을 오롯하게 축약해 보여주는 인류의 요람과 같은 장소입니다. 동아프리카는 덥고 건조한 대초원에서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서늘한 고지대와 거대한 호수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멘틀에 의해 지각이 갈라지는 동아프리카 대열곡의 독특한 단층 지형은 계곡에 묻힌 사체를 빠르게 퇴적물로 채워 유골 보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반면 카메룬과 콩고의 서아프리카는 아마존과 같은 다습한 열대 밀림으로 고인류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콩고 열대 밀림의 장벽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아프리카는 인구 이동이 빈번하고 유전적 확산이 활발한 인류 진화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보도 케이브 동굴에서는 대략 10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유골과 석기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얼굴뼈는 남아있지 않으나 두개골 파편 일부와 하악골을 복원한 결과 헤르토면에 비하여 현대인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중기 구석기 시기 동안 원시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꾸준하게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 남부 아피디마 동굴에서 발견된 20만 년 전 현생 인류의 두개골입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두 개의 두개골 중 하나는 전형적인 네안데르탈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수십 년간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D 스캔 기술을 통해 아피디마 1번 두개골을 복원한 결과 당황스럽게도 네안데르탈인이 아닌 해부학적 현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미슬리아 동굴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18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윗턱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두바이 근처 12만 년 전 제벨 파야 유적은 현생 인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동아프리카 석기와 동일한 양식의 석기들이 발견되면서 이들이 일찍부터 페르시아만 지역까지 진출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스쿨 동굴과 카프제 동굴은 10만 년 전 초기 현생 인류 화석들이 다수 발견된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특히 스쿨 5번 두개골은 넓은 이마와 둥근 형태의 현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네안데르탈 특징인 후두부 롤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동시대의 타분 두개골이
전형적인 네안데르탈인이기 때문에 두 종족이 이 시기 동안 중동에서 공존했음을 알려줍니다. 스쿨 동굴에서는 달팽이 껍질에 구멍을 뚫은 세계 최초의 장식용 비즈가 발견되었으며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10만 년 전 쾌드 뎃바나 유적에서도 동일한 달팽이 껍질 비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카푸제 동굴에서는 사슴뿔을 가슴에 껴안고 묻힌 세련된 매장 방식이 나타나며 또 다른 구덩이에는 엄마와 아이로 추정되는 유해가 함께 묻힌 채 검은색 망간 안류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2015년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푸얀 동굴의 10만 년 전 지층에서도 놀랍게도 현생 인류의 치아 47점이 발견되면서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데니소바 동굴 토양 안에 스며있는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 8만 년 전 지층에서부터 현생 인류의 DNA가 포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학설보다 훨씬 일찍부터 초창기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중동과 유럽 남부, 페르시아만, 그리고 멀리 동아시아와 시베리아까지 넓게 퍼져 있었고 네안데르탈인 및 데니소바인과 오랜 시간 동안 공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시 아프리카 밖으로 진출했던 초기 선발대는 아직 기술적으로 다른 고대인과 차이가 없었고 수적 열세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 바이킹들이 북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했으나 명맥을 잇지 못하고 사라진 것처럼 이들은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하고 도태되어 사라졌으며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실패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직계조상은 대략 7만 년 전쯤 아프리카를 벗어난 후발대 L3 하플로그룹으로 이들이야말로 압도적 신기술을 보유한 진정한 호모사피엔스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간 동안의 아프리카 현생 인류 두개골은 아직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대신 학자들은 기술적 진보를 증명하는 유물들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기 현생 인류의 기술적 진보는 네안데르탈인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지지부진했으나 특이점처럼 일단 하드웨어가 갖추어지자 10만 년 전부터 경이로운 인지혁명의 퀀텀 점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단속 평행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느리게 진행하는 정적 상태에서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치는 진화의 대도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대도약은 육체적 변화가 아닌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생 인류의 인지혁명을 증명하는 아프리카의 유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